그걸 발제하는 내용 제목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입니다. 아까 인사 말씀에서 기존의 사회적 대화의 의미에 관해서는 논자마다 조금씩 평가가 다릅니다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 새술은 세부대에 담근다는 그런 심정으로 법안을 발의한 내용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토론 좌장하면서 어떤 안이 나왔는데 그 안이 성립되기도 전에 정부나 국회에서 밀어주겠다는 이런 짜고 치는 이런 플레이는 제가 일전에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기분은 좋습니다. 뭐 잘 돼갈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 우리 박연중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아마 발제문 보시면 아주 실무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될지 등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토론하고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윤 전문위원님 한 20분 드릴까요? 네. 예, 짧을수록 좋습니다. 예. 자, 그럼 박윤준 전문위원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박명준입니다. 제가 발제하려는 내용은 사실은 이제 우리 노사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자회에 참여했던 여러 주체들의 사실 집단 지성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름 제가 대표가 돼서 일단은 내용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문제의식 제가 발제문을 쭉 같이 보면서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개정의 취지라고 한다면 저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가 성취한 민주주의를 경제와 일터 영역에서 보다 좀 실질화시키고 심화시킨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이 있고요. 또 양극화 해결 등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이것을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통해서 풀어내보자라는 어떤 결의가 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로 명명되어 왔던 사회적 대화기구가 일정하게 시대적 소명을 좀 다했지 않았는가라는 경제사회 주체들의 판단과 개혁에 대한 어떤 요구에 좀 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은 뭐 5페이지 보시면 이제 5, 6페이지에 제가 기존의 사회적 대화의 성립과 진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과 6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동안의 노사정위원회가 어떻게 경과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 말 이후로 노사정위원회 회의체는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7페이지에 이런 이제 우리가 촛불혁명 이후에 새 정부가 등장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제를 향한 어떤 그 드라이브를 이제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대통령 공약 후보 시절 공약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서부터 또 국정과제로 정립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노사정위원회의 사무처를 일단은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문성현 위원장님 취임하셨고 다양하게 사무처 내에서 이 국정과제 실현 또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제의 새로운 설계라는 어떤 과제 의식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한국노총의 김정희 위원장님께서 먼저 9월 26일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제를 제안을 해주셨고 또 이어서 있었던 노동계의 다양한 민주노총의 특히 선거 국면에서 여러 가지 또 안들이 사회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름을 해서 올해 1월 11일에 문성희 위원장님께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이제 소집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1월 31일에 드디어 민주노총까지 포함한 6자가 참여하는 1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노사정 대표회의에서는 일단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건립에 가장 큰 우선을 두면서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 체제 자체를 이제 복원해 나간다는 그런 문제의식하에 다양한 어떤 결의들을 그때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사정 대표자회의 성격은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낡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이렇게 바꿔내는 그런 어떤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역할은 이미 그것 자체가 일정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성격을 그 안에 이제 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뭐 인큐베이팅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그 안에서 이미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의제와 업종과 뭐 어떤 현안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현재 기획 단계에 있고 조만간 그것들이 다 시작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 체제가 일정하게 복원이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대표자 회의 이후 2차, 3차 대표자 회의가 각각 4월 3일과 4월 23일에 열렸는데요. 그 두 차례 대표자 회의를 거치면서 많은 다양한 단위에서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협의회 이런 단위 속에서 또 때로는 공식, 비공식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설계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대화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9페이지, 10페이지에 소개를 지금 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4월 23일 제3차 대표자 회의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명칭을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로 한다라는 것부터 해서 참여 주체 등등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그 안에 담겨졌고요. 이 의결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법안이 지금 이제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과 관련돼서 저희가 구체적인 새로운 안을 이번에 이제 홍영표 의원실에서 발의한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의 내용인데요. 크게 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6가지 테마 정도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명칭 변경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꾼 의미는 일단은 노사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 삼자주의 트라이파티즘의 어떤 파트너십이라는 건 우리가 사실은 지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일정하게 성과를 거뒀지만 또 큰 한계를 보였는데요. 이 성과를 계승을 하면서도 뭔가 이걸 공고하면서도 새로운 경제 발전, 새로운 사회 발전에 사회적 대화가 이바지하게끔 또 새로운 주체들까지도 확대해 나가면서 가자라는 사실은 그런 취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사실 3차 원래는 두 가지 안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를 민주노총에서 제안을 하셨고 또 다른 주체들은 경제사회위원회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차 대표자 2차 대표자회였죠. 2차 대표자회 때 대표자 회의장에서 사실은 이제 이 두 안을 놓고 논쟁이 있다가 결국 김주영 위원장께서 이것을 제안을 하시면서 다른 주체들도 받으시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합집합이죠. 합집합이 돼서 이 명칭이 탄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사실은 유연한 협의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자라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바뀐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전 법에서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 방안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들을 삭제를 했고요. 또 4조에 보면 공익위원과 관련된 선출 방식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순차 배제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그 좀 절차상의 여러 가지 좀 좀 경직된 그런 틀거리는 저희가 좀 바꿔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절차주의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반성이 사실은 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아까 사실은 한윤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합의의 압박에서 벗어나 보다 충실한 협의가 중심이 되어 기구가 이루어질수록 하자라는 그런 이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결과 관련된 조항을 다 없앤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2분의 1 참석, 3분의 2 의결을 3분의 2 참석, 3분의 2 의결 동의라고 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합의는 굉장히 거의 전원일치의 합의가 되는 경우를 거의 이제 상정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합의의 무게를 굉장히 더 할 것이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참여 주체를 확대하는 측면입니다. 여기에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법에서는 근로자, 사용자 및 정부가 여기 이제로 참여 주체가 명시가 됐는데 이것을 근로자, 사용자, 정부 등 경제사회 주체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 주체가라는 표현을 저희가 노사정이라고 하는 명칭 대신에 주로 사용하는 쪽으로 앞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원을 이제 확대를 했죠.
특히 이제 본위원회 구성이 종래 10인이었는데 이 10인을 특히 이제 노동계 둘, 경영계 둘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것을 노동계 5, 경영계 5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공익위원도 2명이었는데 4명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정부는 2명 그대로 사실 두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는 총 18인으로 구성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이것은 노사정위원회 체제의 어떤 한계를 극복한다라는 보다 더 사회적 대화가 개방적 지향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이 사회 양극화라는 문제를 어떤 이 양극화에 사실은 약자들이 주체가 돼서 목소리를 내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개혁적 의미를 이 안에 사실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의제를 확대한 측면입니다. 예, 여기에 구체적으로요. 기존의 노사정의법에서는 산업평화를 도모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표현을 저희가 삭제를 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며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표방하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 안에 사실 내포돼 있다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기존에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 등에 관한 노동 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경제 및 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 그 위원회 협의 사항 내용을 고용 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산업 경제 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시켜서 언급을 한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사정위원회가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우리 사회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특히 산업 갈등을 중심으로 여러 갈등을 해소하고 나간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담았다면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우리 2010년대 후반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뭐 양극화 해소 거기에는 일자리 창출의 과제까지 다 포함이 있겠죠. 이런 문제를 보다 초점에 둔다라고 하는 지향성을 이 안에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의제도 경제정책, 사회정책에 보다 넓은 영역을 지향하는 측면이 있고 또 복지정책을 별도로 또 강조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름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째 원칙은 노사 중심성의 원칙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2조 참여주체 책무 부분에서 참여주체가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협의에 의임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두었고요. 또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기존의 상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을 20명에서 10명 이내로 보다 컴팩트하게 이제 구성해서 중심을 잡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를 담았습니다. 말하자면 본회의는 우리가 보다 확대를 시키고 참여기를 넓히되 위원회 자체가 너무 늘어지지 않고 보다 신속하고 더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춘 거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산하에 또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모두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께서 이것을 지휘를 하시는 참여를 하셔서 이끌어가시는 방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취지를 좀 살펴보면 독립하여 자율적으로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일 수가 있죠. 당연히 독립하여 자율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관행이 사실 그렇지 못했다라는 또 비판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이 부분을 별도로 또 언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계를 갖춘 것은 결국은 노사가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서 그 안에서 공정한 룰을 가지고 이 의사결정 과정들을 책임 있게 끌어나가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런 방식이 갖춰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일정한 탑다운 방식이나 특히나 이제 과거에 정부가 뭔가 이 미션을 주도적으로 부여를 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 가려고 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는 그런 기제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사 중심성이라는 것을 그 안에 실현시키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강조할 꼭지는요. 다면적, 다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즉 중앙에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 하나만 섬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세 혈관처럼 사실은 다양한 수준에서의 사회적 대화들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존에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아예 둔다라고 하고 거의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저희가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도
지역별 사회적 대화체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보다 실질적인 어떤 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로운 것이 바로 이제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인데요. 여기에는 위원회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신설했고, 이 일환으로 또 사회 각 계층이 의제개발,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안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런 측면은 사실 의제 업종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거에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 속에서 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둔다라고 하는 규정을 보다 강하게 못 박아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체들이 결의를 한 것이다라고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노사정 협의체에 실질적 지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 그리고 또 현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또 동떨어진 어떤 늘 구조적인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여러 가지 그 특수한 현안들에 저희가 물론 그렇다고 현안에 늘 끌려다니기만 하면 안 되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현안을 어떤 남들이 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마련했고요. 특히 계층별 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조직 취약 노동층을 가장 저희가 이제 배려를 하면서 그들이 사실 조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안에 다양한 어떤 무슨 단체들이나 또 여러 대표를 할 수 있는 준 대표적 성격의 어떤 그 주체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의 의제들을 그 안에 개발해내고 이것을 이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의결 체계 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6가지 측면에서 이런 식의 다양한 개편안들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제의 어떤 구축,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노동 체제, 양극화를 극복하는 새로운 노동 체제에 기여할 것을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요. 향후 전망과 관련돼서 19페이지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미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그 자체로 일정한 사회적 대화의 한 그 장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2차, 3차 대표자 회의를 거치면서 이미 어떤 의제를 다루자라는 것들이 일정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대표자 회의 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 상권 보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이런 이슈들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대응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차 대표자 회의에 최종적으로 일단은 4개의 의제별 위원회를 저희가 산하에서 이미 설치해서 가동되기로 해서 현재 각 3개 위원회의 준비위원회가 발족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그다음에 경제 디지털 전환, 그리고 사회안전망 이 3가지 의제가 중요한 것이고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 관행 개선위원회는 조만간 또 여름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위원회들도 저희가 노사로부터 이제 제안을 받는데 주로 노동계가 일단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한 13, 14개 업종들에서 설치 제안이 들어와 있고 그 중에서 10개의 제안서가 들어와 있고 그 제안서들은 토탈 8개의 업종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안서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업종별 사회적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련 주체들과 협의해 나가고 검토해 나가고 모색해 나가는 그런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예상컨대 버스 운수, 보건의료, 공공부문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업종별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요청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또 공공부문의 그 노동시장 계획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등이 제안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구축한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계층별 위원회 구성과 활성화 이 측면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실무적인 검토 작업도 저희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미 노사정 대표자 회의 안에 주제로 사회적 대화 주제로 이미 자리 잡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진행되는 이 사회적 대화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로 이관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로 그대로 이관돼서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과
주제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더 풍부한 사회적 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 자체도 향후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미 또 상당히 저희가 또 시행령에 대한 논의도 해왔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사무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라는 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 합의된 사항이 또 그것이 잘 반영되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명실상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천 교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에서 6분 사이. 네, 안녕하세요. 토론문의 25페이지부터 그 토론문에 있는 내용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개정 취지와 의미에 대하여 사실 이렇게 특별히 이견을 말씀드릴 만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굉장히 뜻깊고 정말 그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제자께서도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그 정치적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산업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또 실천을 하고자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이 열리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법치국가에서는 정치적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의 중요성도 매우 강조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여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정치나 어떤 큰 수준에서의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일상, 직장, 학교 등등 이런 각 부문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갑질이라던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들 또 미투 운동이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떤 그 민주주의를 좀 더 완성해가고 실질화해 간다는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고 이제 오늘 그 논의하는 이 법적인 내용들이 결국 그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그런 제도, 법제도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6페이지의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무슨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토론이다 보니까 조금 그냥 저의 생각과 몇 가지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법안 1조의 제1조에 보면은 이제 목적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그 법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그 목적이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에 그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조금 제가 생각을 더 해보니까 이제 사회 통합이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어떤 구성원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통합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좀 더 그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특히 어떤 이제 그 우리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가 미조직 근로자들이라던가 다양한 소수 계층들을 그 의견을 반영한다는데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차별금지 원칙이라던가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혹시 이제 이렇게 그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표현도 하나 목적에 넣으시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다. 그냥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 법의 취지가 합의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너무 이제 거기에 매몰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취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맥락에서 법안 제3조 제2항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 방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신다 이렇게 이제 밝혀주셨고 법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원래 기존 법에서도 합의 사항으로 되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협의 사항 중에 하나로 만일에 의결이 되면 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정도의 취지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꼭 삭제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 이제 그 실익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들지만.
예, 뭐 그런 부분도 한 가지 생각해-봐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법안 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을 해서 뭐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제 미조직 근로자들이나 이런 다양한 소수계층들의 대표를 어떤 식으로 선출하고 그 이제 위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든 면이 있어서 이제 지금은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를 통해서 위촉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향후에는 이런 미조직 근로자들이라던가 뭐 청년, 여성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그 어떤 식으로 위원회 이제 계층별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원회 그 참여를 할 수 있을지도 좀 함께 모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사회적 대화의 토대 강화를 위해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런 사회적 대화가 좀 더 그 활성화되고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그 어떤 뭐 산별 교섭 그리고 노동조합 간의 연대 활동 이런 초기업적 노조 활동 보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그 노조가 없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들의 대화 채널이나 대표 제도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같이 계속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직접적인 그 뭐 주제와 이제 그 쟁점과 관련이 된 건 아니지만은 또 이제 중요한 분들께서 많이 와 계시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법학적인 측면에서는 그 노조법에서 지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어떤 초기업 단위에서의 교섭을 위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너무 많이 해왔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요. 만일에 이제 법을 좀 후에 개정을 한다면 초기업 단위 노조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이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의 좀 법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2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제가 아마 발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노사협의회를 이제 좀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서 이제 지금 미조직 근로자들의 대표성을 어떤 식으로 사업장 내에서 담보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중앙 단위에서 큰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이제 각 사업장 단위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이제 그 전달을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그 말씀드리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정엽 정책실장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한국노총 정책실장 유정엽입니다. 예, 먼저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그 이 법안을 성안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모여갖고 토론한 당사자이기도 해서 사실 공청회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 말씀을 들어보고 또 저희가 그 새롭게 사회적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 이러한 알림의 장소 그리고 의의를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금 대선 공약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형 사회적 대화를 만들겠다, 대화기구를 만들어서 노동 존중 기본 계획을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네, 노동 존중 기본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작년 9월 26일 날 저희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님께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새로운 재개를 이게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정 간의 신뢰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동안 사회적 대화 기구에 대한 그만큼 신뢰가 좀 무너진 상태에 있었고 이 정부 정책에 들러리를 세우려 했다는 그 노사정의 불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노사정위원회가 재작년 한국노총의 탈퇴로 사실상 이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것이 제대로 재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정 신뢰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금년 1월 31일 날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출범을 하고
새로운 노사정 대화 채널을 재개하기 위한 게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박명준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주요 골자의 내용들이 어렵사리 이 노사정 6주체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은 사항들입니다. 그 양대노총 그리고 그 경총 대한상의 그리고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가 굉장히 오랜 대화를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오랜 대화와 인내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현 체제가 노사정 대표제의라는 체제가 이미 사회적 대화의 체제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로 가기 위해서 노사정 모두가 지금 낡은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사정 모두가 광야에서 게르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좀 제 토론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노사정 모두가 지금 새로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를 해 나가기 위한 내공을 쌓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면에서 보면 빠른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계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될 시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다면 공은 현재 국회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그 축사나 개회사에서 5월 내에 여야 합의로 환노위를 통과시키겠다는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조속하게 법안이 입법화되어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정치권에서 노사정 대화에 강력한 좀 힘을 실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개편한 것에 대한 의의를 저희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몇 가지 한 4가지로 좀 저희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대화, 경제사회 주체로서의 노사정이 그 주체성과 노사의 그 사회적 대화의 주도성을 좀 법안에 명확히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의제의 폭을 그동안은 뭐 여러 폭을 넓혀왔지만 노동복지 중심에서 이제 교육, 주택, 조세, 사회 안전망의 문제까지 그 의제의 폭을 넓히고 우리 사회 주체들이 이런 노사 문제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를 이루고 취약계층별 위원회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 소상공인을 비롯한 이 노사정위원회 참여의 폭을 넓혔다는 데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산업별, 업종별 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 기반의 사회적 대화의 기반을 확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그 전문가들이나 공익들과 그리고 사회 각층에서 제기되었던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을 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반영한 개편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대화 기구의 개편이나 법의 통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을 때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모두의 제가 저희 김주영 위원장님께서 노사정 간의 신뢰의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특히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개편에 있어 초반에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토론 마지막에서 제안했듯이 노사정 모두가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이제 2월 28일 날 법이 통과되어서 7월에 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과 이것이 이 한국 사회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구조를 개선하고 또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논의를 신뢰 회복, 노사정 상호 필요성을 느끼면서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먼저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회적 이 논의구가 개편되면서 지금 의제별 위원회가 준비되고 있고 또 각 업종별 위원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준비 과정 속에서도 노사정 대표자회의 차원에서 그리고 노사정 본회의 차원에서 좀 원포인트로 노동시간의 실노동시간 단축의 정착과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노사정 간의 시급한 논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박재근 본부장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성의 박재근입니다. 모두의 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법률안이 짜고 추는 고스톱 같은 거에서 사실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발제문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대한상의도 주최 중에 한 곳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논의 참여했고 진통이 있었지만 어쨌든 노사정이 합의로 이 어떤 노사정 대화의 새로운 모습을 그렸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민주노총이 98년 이후에 처음으로 참여를 해서 이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온전한 그 사회적 대화체가 복원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사정 대화를 제안한 것은 한국노총 위원장님이었습니다만 이 새로운 대화체의 명칭이라든지 또 성격이 아까 발제에도 있었습니다만 합의보다는 협의에 더 중점을 두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민주노총이 강하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는 나차고 제안한 것은 한국노총이었지만 실질적인 부모는 민주노총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키워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이 노사정 대표자의 합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고요. 아까 그 홍영표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여야 한노위 위원들이 모두 참여하셨기 때문에 조속히 입법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참여해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는 민주노총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여야 정당 모두의 자식이다. 그래서 여야 정당께서도 앞으로 이 새로운 자식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키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회적 대화 방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사회적 대화차라는 것은 밥그릇 만드는 작업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요리를 만들어서 노사나 또 국민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요리 만드는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보 요리사한테 너무 어려운 그 요리를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쉬운 의제부터 서로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의제부터 논의해서 어떤 노사정 간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는 발제문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가장 큰 게 노동시장 이중구조 또는 양극화로 표현되는 이런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 노사정이 어떤 그 대안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직간접적인 근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해법을 반드시 내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여 주체가 확대되면서 사실은 특히 경영계 쪽에서는 이 새로운 노사정 대화체가 오히려 사공이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지금 현재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노동 쪽에 대표성 있는 조직이 뚜렷하지 않다는 부분, 또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가 주체가 참여했을 때 어떤
큰 그림을 보지 않고 그 파편화된 그 이 조직에 그 매몰된 그런 또 요구들이 강해질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참여하는 주체들이 좀 마음을 열고 같이 참여를 해주었으면 하는 게 기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노사나 또 노사정은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고 가장 그 문제를 해결을 잘하는 방법은 결국 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그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긴밀하게 대화를 해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과제들에 대해서 좀 지혜로운 해법을 내놓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 김민석 정책관. 네. 저는 원래 이제 여기 참여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럼 정부가 이번 그 사회적 대화 관련해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참여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회적 대화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우리 오늘 참석하신 그 귀빈 여러분들의 축사 말씀을 들으면서 축사에서 모든 걸 다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간 보면 사회적 대화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아까 한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가 많이 쫓겼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놓을 건가를 고민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제 가장 큰 정부에 대한 비난이 노사정위원회를 그간에 정부가 정책을 좀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가기 위한 기구로 활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과 맥락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 이번에 그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부분은 저희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노사 중심성의 기반을 두고 좀 더 유연하게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희 이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보신다면은 주체를 확대했는데 주체 그간의 본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18명으로 거의 뭐 80% 이상 확대했는데 정부 측 위원은 2명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하고 또 한 가지는 참여 주체의 책무란 내용을 본다면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실무위원회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면서 그 대체적으로 합의한 내용 부분이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자율적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수용을 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그간의 노사중위를 바라보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그 비판을 충분히 인식하고 저희가 좀 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접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앞으로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아침에 홍영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따른 지금 임금 격차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기업 구조조정의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현안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저희 각 그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해서 저희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해서 많은 논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관련해가 예전에 정부 측에서 오히려 합의사안의 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부가 오히려 좀 약간 주저주저했고 노동계가 굉장히 심하게 그걸 이제 노동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합의와 이행 상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고 또 협의기구로서 제대로 이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좀 하다 보면 좀 서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도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합의가 아니더라도 권고를 한다면 국회가 이걸 충분히 수용해서 입법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이 노사정위원회가 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지역과 업종 그 다음에 다양하게 이제 다층적 대화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여기 혹시 보시면 이 법안을 보시면은 지역별 사회적 대화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의미는 뭐냐면 저희 이제 법상 보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 노사 민정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부분의 이제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 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법적인 약간 충돌이 있어서 노사정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된다면 지역별 사회적 대화는 지금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한 160개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잘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중앙단의 사회적 대화가 잘 어울려지고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가 돌아간다면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지역 사회적 대화의 기본 주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법안이 만들어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제 시작은 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도 실무위원회,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은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에서 어떤 업종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어떤 의제를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시작도 하지 못한 계층별 위원회에서 청년 여성 미조직 단체, 비정규 단체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와 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정부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각 여기 참여하는 조직도 각 단체별 조직적 입장은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좀 서로를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전국 여성노동조합의 나지연 위원장님. 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개정의 취지 자체에는 사실 동의하고요. 굉장히 좋은 말이 많더라고요. 민주주의를 경제와 일터에서 하고 양극화 해결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자, 이런 내용이어서 굉장히 좋은데,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 저뿐만 아니라 모두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참을 논의했는데 명칭만 바꿨다, 이런 게 있다가 이번에 이제 내용을 이제 그 합의를 해서 이런 내용이 제출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주된 과제가 결국은 양극화 및 불평등 체제 해소라는 과제가 실제로 이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 전에 보면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맨 위에 있는 이제 대기업을 대표하시는 분들과 또 정규직 중심을 대표하시는 분들, 정부, 그리고 이제 50대 남성들이 이제 그 한쪽에 있는 것이 언제나 그 노사정위원회의 이미지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어 보겠다라는 걸 천명했다라는 점에선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제 그동안 다루어졌던 의제도 항상 우리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나머지의 관심과 동떨어진 거였었거든요.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에 노사정위원회 무슨 약간 확대 회의를 한번 갔었는데 주요 주제가 임금 피크제더라고요. 정년을 늘리는데 임금 피크제. 그래서 아니, 그래서 비정규직은 정년도 없고 일단 채용도 안 되고 이러는데 이 논의를 갖고 너무나 치열하게 논의를 하시고, 제가 이제 전체 참석자 중에 여성이 저 혼자였는데 맨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주시고, 그때쯤 되니까 한 3시간 해갖고 모두 지쳐 있는 상태셔갖고 제가 굉장히 제가 되게 부드러운 사람인데 굉장히 격하게 큰 소리를 내서 얘기를 주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실제로 해소될 수 있게, 여기 취지대로 실제로 해소될 수 있게, 그래서 대기업 사용자분들이 어떻게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함께 대화하고 합의하고 양보할 것인가, 또 이렇게 어쨌든 아니라고 하실지 몰라도 그래도 정규직 이걸 대변하셨던 이 거대 노총이 어떻게 이제 여성, 청년, 비정규 노동자 그리고 실직자들의 문제를 함께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제 복지제도가 이 전체적인 노동자와
힘든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제 복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되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체를 넓히는 것이 또 여기에 계속 핵심적인 건데요. 이제 제가 이제 여성 쪽이니까 일단 그동안 항상 여성 노동 대표가 어느 쪽에도 없는 거를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할당제도 없었고, 그래서 일자리위원회도 가서 그 지적을 했더니 각급 대표자들로 일단 다 구성이 되고 대표자가 아닌 나머지 분들을 갖고 할당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당제를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이제 사회적 대화 기구인데 그동안은 대화에 저희가 상대가 한 번도 아니었어요. 아까 이제 한국노총에서 여기 나오신 토론자가 이런 우리끼리 다 얘기한 건데 왜 하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참석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신문 기사를 통해서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꾸어야 하고 이거는 이제 마인드 자체도 바꿔야 되는데 구조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점에서 여기 참석하게 되는 이렇게 그 다양한 목소리가 정말 자신의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로 선정되고 그게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다가 우리가 추천했으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지 이런 류의 저는 이제 그런 게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제 일어나는 데를 가끔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걸 좀 경청하는 과정이 제일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성차별 해소라는 부분이 어디에도 다 빠져 있던데 거기 뭐 여성의 경제 활동 뭐 이거 정도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이제 그 전체 양극화의 차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이게 이렇게 뭐랄까 립 서비스 이외의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서 같이 열심히 논의하고 협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성별 임금 격차 해소에 뭐 여성이 비정규직이고 임금도 낮고 출산 육아가 집중돼 있고 뭐 이런 그 얘기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다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채용 차별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권에서 지금 이제 여성을 적게 뽑으려고 남성을 많이 뽑으려고 점수를 48점을 뭐 차이가 나게 뽑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어저께도 이제 결국은 캠페인을 하러 갔었는데 근데 노동부 장관은 이건 관례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거부하신 상태이고 그다음에 오늘도 보니까 기아자동차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했는데 여성은 한 사람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함께 의논하고 이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이걸 일개 개별 기업에게만 내지는 뭐 거기 노동자들이 열심히 조직돼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무책임한 말 말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논의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토론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박기청 교수님이 얘기하신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얘기 저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초기업 노조인데 한 명만 가입이 돼도 어떤 이렇게 남자가 한 100명 있는데 여성이 2명 있는데 되게 고유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을 가입을 해도 그전엔 교섭권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 봉쇄돼 있고 그다음에 뭐 요양보호사를 조직을 했더니 직원이랑 다 합쳐가지고 그쪽이 수가 많으니까 교섭권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정말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가 부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여기서 저는 논의가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업종별 얘기하셨지만 지금 뭐 특수고용의 사실 이제 70%가 여성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여성이 시간제 노동으로 되게 되어 있는 이런 보호라든가 이런 이제 제가 이제 의제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런 좀 마인드를 바꾸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걸 같이 정말 심도 깊게 고민해야 양극화 해소라는 이 원래 취지 그다음에 여러 그 주체들이 참가한 거에 대한 취지 이런 것들을 살려나가는 그 사회적 대화가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되게 시급하다 그걸 다 아셨으니까 정치권에서 법 발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게 시급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함께 노력하고 함께 대화해서 잘 해결하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토론입니다. 서울노동공익센터의 문종찬 소장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종찬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 같은 기관이 이제 전국에 있는데 이제 이런 기관들하고 순수 민간단체하고 해서 한국 비정규직 노동단체 네트워크라고 지금 수년째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의장을 맡고 계신 이제 한국 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윤 소장이 원래 이 자리에 나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이 딱 겹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타로 나오게 돼서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뒷북 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비정규 노동단체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고민들 이런 부분들 법률 개정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몇 가지 그러니까 이야기 나눴던 부분을 그냥 소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의식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비정규직 단체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를 넘어서는 일자리 민주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대라는 점에서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제의 확립이라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조직된 여건이 있는 노동자들보다는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 주로 만나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서를 보게 되면 세대별로 좀 갈립니다. 조직되어 있지 않은 좀 기성세대,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은 기성 조직 노동에 대해서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에는 기성 노조 조직에 대해서 반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를 하는 속에서 기성노조 조직이 정부나 사회적 대화기구가 어떤 체제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만 얘기해서는 이런 서운함과 반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성노조 조직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와 이해대변에 대한 자기 계획들도 좀 이번 기회에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에 지금 현재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과거에 이제 권력과 자본이 결탁이 돼서 노동에 대한 분할 통제 배제 전략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그저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원상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정부는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제에 대한 말씀들 몇 가지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뭐 토론문 제출한 것을 주로 참조해 주시고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자주의나 제도적 경직성 탈피하기 위해서 절차주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계하는 설계자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 자체를 그 안에서 시작하고 전개하고 인큐베이팅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의 기능들의 긍정적인 문제를 발제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취지, 이 기능이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더 진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여 주체 확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약자들까지 대화의 주체로 호명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지를 개혁적으로 합의했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이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성 문제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성 문제도 있지만 이해대변이라는 측면은 다른 측면에서는 지지와 옹호라는 측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대 노총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대표성을 갖는 조직이라는 점에서는 존중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 외의 대표성을 이야기하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를 미조직 노동자로 호칭하고 뭔가 미흡하다고 보는 관점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을 선택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해대변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표성 문제를 떠나서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의 지지와 옹호라는 측면이 어떤 기제를 통해서 작동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양한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대화 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논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다른 토론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을 조직하겠다라는 선언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체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계층별 위원회 같은 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그 어떤 대표성 문제나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회의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위원장에 허락하지 않는 한. 그런데 지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이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거였습니다. 심각한 갈등과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공개가 됨으로 해서 많은 대중들이 최저임금이 자기 임금으로 결정되는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자기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즉 사회적 대화 체제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 또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중간중간에 의제에 논쟁이 붙고 있을 때는 그 의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정부가 돈을 들여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성조직에 있어서 대표성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을 법률로 조직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저희 비정규직 단체에서는 회의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 주제와 관계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이건 저희가 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산별교섭과 업종별위원회가 구분돼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고민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라고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표자 회의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산별교섭과 업종별 사회적 대화라는 부분이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역별 사회적 대화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방정부의 그 공무원 인사라는 문제 때문에 이 사회적 대화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함을 보장하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지역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발굴을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장려하는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일률적인 뭐 이런 평가 틀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층별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도 이게 좀 많은 논의가 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노사 중심의 측면이란 봤을 때 대화의 주체, 참여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까 하는 문제가 사실은 좀 더 많이 고민돼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다면적, 다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가 쭉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정책의 통일성이나 일관성하고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다 생각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발제문에서 제출하신 여러 가지 계획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노사정위원회 인력과 예산으로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좀 있습니다. 이게 더 예산과 인력이 더 확충되어야 이런 고민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한 분의 발제와 6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다들 입장이 지금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좀 제한 사항들을 추가해 줄 것을 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좀 방청석에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속 자기 소개하고 좀 질문을 해주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창규라고 하고요. 양대노총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발제자께 한 4가지 정도 가벼운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안 제1조 목적에 보면 근로자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 헌법 개정안도 그렇고 지금 근로를 노동으로 좀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또 법 자체도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고 근로부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노동부로 표현을 하고 이런 추세에 맞춰서 역사적인 기원을 따지지 않더라도 노동자로 좀 바꾸는 것이 합의가 좀 안 될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기 계신 한정희 의원님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논의를 해주시면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4조 제7항에 보시면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예시가 이제 여러 장관이 있는데 굳이 산업통상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두 분을 예로 든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7조 3분의 2 이상 출석 이게 좀 이제 좀 과욕을 부리신 것 같은데 취지 자체에는 합의에 대한 무게와 의미를 진작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강제 이행할 수 있는 합의에 대해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 넣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 의제개발 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역할이 이게 무언지 구체적인 좀 상이 안 그려져서 의제개발 조정위원회에 대한 약간의 구체적인 상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발제자 간략하게 감사합니다. 예. 네, 첫 번째 뭐 근로자 노동자 부분은 뭐 현행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에서 근로자에게 다양한 이제 권리들을 부여하고 있고 하는 이제 그런 법률적인 어떻게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노동자로 칭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갖는 법률적인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가 같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 좋다고 보는데 다만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다 검토하면서 여기에 담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일단은 근로자로 칭했고요. 아마도 뭐 일부 개정안을 나중에라도 노동자와 관련된 개념들이 이제 확립이 될 경우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 7항 관계부처 장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뭐 산업통상부 장관, 복지부 장관을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등이 있습니다. 등. 네. 두 명을 왜 언급을 했냐? 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는 상당 부분 업종의 산업 정책과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 솔직히 저희는 그것을 좀 염두에 뒀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문 특히나 뭐 사회 서비스라든지 이런 영역에서는 또 보건복지부가 사실 산업부와 같은 역할을 또 하는 측면이 또 존재하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의제 확대의 측면에서 복지 영역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뭐 이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언급을 한 것이고요. 예, 다른 부처 장관은 뭐 배제한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여 주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렇게 좀 참여를 저희가 독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측면 사실은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합의사항 이행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전에 협의를 강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랄까 일단은 노사가 중심이 된 협의에 대한 어떤 활성화라는 것은 다양한 처지들에 대해서 일단은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게 좀 논의를 하는 것에 우리가 그리고 많은 중점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거에 일단 우선적인 거를 두고 가자라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사항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또 책임 있게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당에 그것을 법률에 또 강하게 세게 규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유연한 협의 체제를 우리가 구축한다는 원리에 또 이제 뭐 거스른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 취지를 좀 더 부각시키려는 차원에서 그랬는데 아마도 시행규칙 등의 세부 사항들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정하게 저희는 담겨야 될 것이라고 보고 후속 작업들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그러셨는데요. 사실 저희는 현재 이미 대표자회 안에서 3층 구조의 지금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대표자회 이렇게 갖추어 있는데요. 나름 이 시스템이 상당히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이거 실무협의회라고 칭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실무협의회에 해당하는 영역을 저희가 의제개발조정위원회라고 일단은 칭해서 여기에서 일단은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검토와 또 여러 가지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올리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겠다라는 취지가 일단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여하튼 간에 탑다운의 방식의 어떤 뭐 의제의 결정이 아니라 보다 이제 바텀업의 방식으로 우리가 의제가 잘 만들어지고 이끌어내는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네, 노사정입법을 이제 다뤄야 되는 국회에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고 의견을 얘기해서 좀 쑥스럽긴 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서영수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 박영삼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뭐 약간의 부언 의견 보태는 게 될 수도 있는데요. 노사정위원회법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가지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이전에도 이제 모색이 됐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또 제출이 되고 통과 가능성이 또 거의 결정적으로 높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전에 정부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져서 제출됐을 때 지금도 환노에 계신 의원들께서 우리가 좋은 정부를 만들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노사정이 좀 근무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때 노사정이 개편 방안이나 사회적 대화 발전 방안 이런 얘기들을 저도 공개 토론에서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 마음에 집히는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 구절에는 항상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런 법률이나 제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노사정위원회는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꼭 끝에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노사정 개편이 가지는 의미는 법률안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 환경에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법안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고 운영에 대해서 얘기 하나를 드리면 대표성의 강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조직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대표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형용 모순이거든요.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대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조직된 사회계층을 대표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현재 노사정입법 개정안은 미조직 그리고 소외된 약자를 현재의 대표자들한테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양모총이나 경영계에서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 여성, 청년을 추천할 때 함부로 추천하지는 못하겠죠. 그것은 이제 사회적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건 법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일종의 단서로 뭐 시행령에서 할 수도 있지만 법률에 단 이 중에서 메디는 비정규직, 여성,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로 한다라고 하는 단서는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국회에서 고려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이고요. 안 되면 시행령 그런데 해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조직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조직이 우리가 노조를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80년대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30인 미만의 다수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고용보험료를 얼마를 내고 실업기간에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이탈리아 같은 곳이나 이런 데서는 고용보험 가입자 선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건 아마 근로자 대표 체제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모색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이전 정부하고 앞으로의 노사정 운영이 달라졌으면 하는 것인데요. 저는 노사정위원회는 보수 정권이든 또는 진보 정권이든 항시 존재해야 된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예전에 사실은 노사정이나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상당히 사정을 하고 조금 호소를 하던 데하고는 분명히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큰 부담을 느끼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노사정위원회가 이렇게 주목을 받을 때에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또 밑으로부터의 목소리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 나갈 때 한편으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오고, 또는 저는 다양한 국민 여론조사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좀 지원을 해서 그 조직 대표들의 얘기도 듣지만 국민들 그리고 근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당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고 충실한 여론조사, 의견조사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임선 선생님께서 노사정위원회 근무한 경험을 터들어 애정 어린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근데 좀 정리를 좀 제가 하고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안에 대해서 여야 모두 합의하는 것 같고,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지 좀 반영한다면 오늘 나온 이야기를 특히 박기정 교수가 자꾸 하나 수정하는 건데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 문구는 이 다양성이 상당히 지금 뭐 제도화될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플로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노사정위원회 새로운 노사정위원회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명하면 다면적 다층적 참여, 이 부분이 좀 잘 되기를 바래요. 과거에 잘 되지 않은 것이 저희 실험이 동기나 뭐 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한번 노사 단체들이 미온적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좀 새로운 위원장이 오셔서 활력을 불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참에 좀 다원적, 다층적 접근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근데 하나 토론 과정에서 좀 나온 이야기가 사회적 대화의 풀뿌리 사회적 대화는 사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려. 다층적에서 제일 밑뿌리는 사업장인데 사업장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노동조합이 과연 유일무이한 대안 세력인가라는 근원적 고민부터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여러 가지 취약 근로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플랫폼 경제가 되면 대표 없는 노동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보장하느냐의 문제, 이것이 그야말로 풀뿌리 대화, 산업민주주의 진작의 요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의제별, 업종별, 현안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저는 노사정위원회가 좀 연구 기능을 강화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도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저 연구위원이 2명이라 그랬습니까? 실무위원이? 전문위원이.
그러니까 저 한정희 의원님 너무 지원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면 노동부와의 위상관계가 어떻게 될지 누가 형님인지 동생일지 모르겠고 제가 볼 때 노사정 위원회가 형님 같은데 아닙니까? 동생입니까? 어째 됩니까? 형제입니까? 저는 이 노사정 위원회의 세술은 세부대로 담그려면 좀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이것이 단순한 현상 추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 기능도 좀 있어 주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다 결집을 해서 현실과 이론이 서로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실험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모임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